12월 5일 금요일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구, 배구, 축구는 표에만 넣어드리고 오늘 느바는 주력 적중이 올라와 줬습니다. 필라승, 옵 둘 다 좋아 보였고요. 둘 다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에치컴의 좋은 득점, 그리고 타이리스 맥시의 위닝 블락이라고 해야 될까요? 말도 안 되는 위닝 블락 나와주면서 마지막 도파민으로 승리를 거뒀다. 토롱이 오바는 너무 푸근했습니다. 그죠? 토롱이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좀 잘 안 되는 게 있지만은, 랄하고의 경기이기 때문에. 랄은 그냥 오바팀이라고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죠. 그죠? 실제로 오버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고. 지금 커리가 없을 때 또 세스 커리가 오기 때문에 그냥 다 오바예요. 그죠? 리브스, 르브론 수비 다 안 하고, 못하고, 그나마 뭐 리브스는 좀 낫긴 한데.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엄대한 매치업도 많고 동배 경기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좀 메리트 있는 픽들이 좀 있어 보이는 날이긴 한 것 같습니다. 기름 대 페퍼. 기름은 아시다시피 뭐 실바 몰빵을 많이 해야 되는 팀이에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실바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오히려 경기를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기름을 보면은 지금은 항상 경기를 빨리 끝내지 못하고 경기가 길어지면 패배하는 케이스가 많아. 왜? 뭐 실바 몰빵을 많이 하니까.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일정 체크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일정이 오히려 널널한 경기에서 실바가 조금 별로고 일정이 타이트한 경기에서 실바가 잘하는 케이스들이 최근에 또 많아요. 엮기지사라는 케이스들이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오늘 2일이기 때문에 5일이잖아. 또 일정이 좀 어떻게 보면 팍팍하면 팍팍할 수 있는 일정이거든요. 이따가 또 갑자기 또 좋아질 수 있기는 하다. 근데 아무튼 뭐 아시다시피 실바 몰빵을 해야 되고 실바 빼고는 영 별로라는 점, 뭐 고만고만하다는 거. 아코 용병이 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조금 뭐 실바의 저기에 따라서 뭐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. 페퍼는 지금 3연패 구간이고요. 이제 슬슬 연패 한번 탈출할 그런 느바까지 갑니다. 연패를 탈출할 시기가 이제 슬슬 좀 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. 페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마무라가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조이 뭐 괜찮고, 시마무라 역시 뭐 시즌 초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. 박정화가 너무 뭐 못해요, 그죠? 그리고 박정화가 못하는 것도 있고, 뭐 다 있는데, 리시브가 너무 터지는 게 많아. 결국에는 페퍼는 리시버가 문제거든요, 그렇죠? 리시버가 별로다. 원정 성적이 좀 별로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발목을 잡잖아요. 오늘 원정이긴 하고 기름도 홈에서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한데 오늘 뭐 양 팀 다 좀 해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고요. 일단 GS 칼텍스가 직전 경기 실바가 지금 뭐 경기별로 조금 좀 기복이 좀 심하긴 심한데 실바가 직전 경기에서 너무 별로였다는 점. 그리고 페퍼저축 충분히 한번 이겨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는 점. 감안하면은 동배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배당이지 않나? 페퍼승에 언오바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오바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G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바를 많이 찍어줘요, 그죠? 거의 셧아웃 경기가 없어요, 이기든 지든. 직전 경기 셧아웃 당하긴 했는데 그렇다. 페퍼승에 오바 보겠습니다. 한국전력 대 옥저 분위기 좋은 팀들이 만납니다. 한국전력은 아시다시피 지금 배논이 그냥 도라이 모드라는 거. 현 시점 기준으로 용병 1티어입니다. 그렇죠? 압도적인 1티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거의 뭐 무결점 승리들이 많습니다. 최근 5경기 4승 1패를 하고 있는데 승리한 경기들에서 뺏긴 세트가 딱 한 번, 딱 한 세트뿐이에요.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논이다. 김정호? 나름대로 못 썼어. 나머지 자원들은 뭐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데 미들 좀 괜찮고. 에디가 직전 경기에서 좀 미들로 좀 나온 거는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. 에디가 좀 받쳐주면은 참 팀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어떻게든 좀 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미들로 해가지고. 뭐 한국전력 뭐 좋습니다. 좋은데 여기 저 누구야? 베논이 발목 쪽이 약간 좀 안 좋다고 하네요. 발목 쪽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. 약간 삐끗. 옥저 최근 5경기 3승 2패하고 있고 옥저도 뭐 최근에 분위기는 좋아요. 아시다시피 뭐 디미가 조금 아쉬워요. 그죠? 디미가 이제 범실도 많고 좀 아쉽긴 한데 차지환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차지환이 올 시즌에 뭐 지금까지는 뭐 거의 뭐 커어 페이스죠. 그죠? 차지환 정강이 디미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국내 자원진들 2명이 조금 메워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. 이런 거고요.
최근에 경기들 뭐 이긴 경기들도 풀세트 접전 끝에 두 번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3화전에 3대0 셧아웃을 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뭐 경기력은 뭐 그런대로 괜찮은 상황이다. 전체적인 팀의 왁구는 한국전력이 분명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발목 이슈가 약간 좀 거슬리기도 하고요. 오늘은 한전승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전승의 오바. 배당들이 빠지고 있는데 역시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죠. 자, 농구 세 경기가 또 중요하겠죠, 그렇죠? 예, 농구 주말까지 농구가 경기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발라 먹어야 된다. 예, 근데 매치업들이 좀 어려운 매치업들이기는 해요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제 일단 둘 다 언더가 떴잖아요, 그렇죠? 예, 둘 다 제가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언더가 뜰 수도 있고 오버가 뜰 수도 있고, 근데 어제 뭐 식감들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부각되긴 했어요. 예, 그렇다고 이제 오늘도 무조건 언더가 뜨는 건 아닙니다. 예, 브레이크 이후에는 그렇게 뭐 식감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 레벨에서 포지션들은 또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무조건 언더가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. 첫 번째 경기는 고양 손은 SK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팀은 어떻습니까? 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팀들이에요. 지금 브레이크가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은 고양 손호 최근 5경기에서 4승 2패, SK 최근 5경기에서 4승 2패 이렇게 하고 있고, 일단 손호가 최근에 좀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. 손호는 제가 뭐 어떤 팀이라고 말씀드리죠. 외곽을 많이 던져야 되고, 외곽이 너무 중요한 팀이라고 말씀드리죠. 포워드진이 약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많이 놀아야 되고, 5번 용번 박아놓고, 뭐 킥아웃, 포스트업 이런 거 좋아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올해는 외곽을 중간에 좀 많이 안 넣어줬던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. 외곽이 너무 안 들어가서야. 외곽이 너무 안 들어가서. 근데 최근에 5경기 4승 1패를 어떻게 하고 있냐? 외곽이 터지기 시작합니다, 이제. 시즌 초반에 외곽 잘 터지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게 서울 삼성이고, 시즌 초반에 너무 외곽이 안 터지다가 요즘에 들어가고 있는 게 고양 손호입니다. 외곽이라는 게 이래요, 그죠? 좋을 때 안 좋을 때가 있는 건데, 손호는 브레이크 막판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좋았었다. 근데 지금 브레이크 기간이 있었고, 슛감적인 문제는 좀 생각을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정현이 올 시즌 초반에도 굉장히 좀 안 좋았고, 그런데 지금 국대에서 거의 고점을 보여줬단 말이죠. 이현중한테 쏠릴 때 이 옵션 역할을 제대로 해줬단 말이죠. 이정현이 이 정도 포텐이 있는 선수기는 해요. 그쵸? 국대 1번, 2번을 할 수 있는 선수기는 해. 아무튼 이정현이 폼이 좋다는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. 최근 5경기에서 슛이 엄청 잘 터지고 있다는데 브레이크가 좀 길었기 때문에 외곽 의존도가 높은 손호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. 반대로 SK 보겠습니다. SK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하고 있고, SK가 좋아진 부분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항상 드렸습니다만, 일단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. 그죠? 자잘한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, 그런 부상자들이 전부 다 돌아왔다. 그리고 저는 오세근한테 항상 주목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. 오세근 뭐 함지훈만큼 역시 이제 나이가 많고, 이제 뭐 점프도 잘 안 되고, 그렇긴 하지만은 짬바가 있는 양반이고, 제가 오세근한테 또 주목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. 외곽입니다, 외곽. SK는 스페이싱이 잘 안 되는 팀이에요. 근데 오세근이 빅맨이잖아요. 근데 이런 빅맨이 외곽에서 슛을 쏠 수 있다는 거, 심지어 성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. SK는 3점 효율이 엄청나게 낮은 팀이기 때문에 스페이싱이 잘 안 나오는데, 오세근의 역할은 길게 뛰진 않지만 SK한테 굉장히 큰 존재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작년하고 올해 지금 외곽 슛감이 워낙 좋은 상태고, 오세근이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. SK 특유의 트랜지션 농구, 수비 농구 이런 것들이 살아났고, 수비가 옛날보다 잘 되진 않습니다, 그죠? 지금은 템포 게임을 많이 하는 팀이고요. SK가 수비가 안 좋은 이유는 수비가 안 좋은 선수들이 좀 있어요, 그죠? 지금 톨렌티노 이런 양반들이 약간 좀 오버셀로 좀 가게 하는 그런 정도고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은근히 템포 푸시 해가지고 오버 게임이 많은 게 SK 최근의 농구다. 어제 언더가 뜨긴 떴는데 이게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브레이크 이후에 무조건 언더가 계속 뜨는 건 아니거든요. 템포가 빨라지면서 오버가 나는 케이스가 있고, 이 경기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, 역시 선호도 외곽 의존도가 좀 높은 팀이라는 걸 좀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일단 오버는 좀 보고요. 오버는 보고 전 승패는 SK 쪽으로 좀 마음이 좀 갑니다. 일단 외곽 슛감이 최근에 좋은 건 알겠는데 브레이크가 조금 길었다는 거. 그리고 아무래도 에버러지 평균치에서는 SK가 좀 해볼만 하다는 거. 양 팀이 올 시즌 초반에 만나가지고 고양 소노가 승리를 한번 거둔 바가 있고, 오바 게임이었고 소노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이때 소노가 외곽이 26% 10개 성공이었는데 어떻게 이겼냐? 이때 SK가 너무 못하던 때입니다. 아시다시피 시즌 초에 SK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팀이거든요. 그런 점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, 저는 SK 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그 국대 갔다 온 애들 피로도가 조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. LG 경기들도 보면은 그죠? 예, 지금 여기는 안용준도 국대를 갔고 이정현도 국대를 갔고 특히 이정현이 조금 많이 뛰기는 했죠. 예, 그런 점들. 서울 삼성 대 KT 소닉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여기 국대에 나간 거는 이원석이하고 저기 문정현이하고 하윤기 이렇게 나갔죠? 예, 뭐 피로도는 KT 쪽에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네요. 예, 근데 뭐 문정현하고 하윤기가 길게 뛰진 않아가지고 하윤기는 좀 길게 떴다. 음, 이원석이랑 뭐 비슷하게 떴죠. 서울 삼성, 서울 삼성은 브레이크 직전에 좀 폼이 좀 떨어졌습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예, 서울 삼성은 아시다시피 리그에서 가장 외곽을 많이 던지는 팀이고, 예, 외곽 효율이 좋은 팀이고, 근데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구간의 외곽 효율을 보면 32.8%로 나쁘진 않아요. 예, 나쁘진 않은데, 외곽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팀이 이 정도는 좀 아쉽죠. 그죠? 예, 얘네들 신초반에 잘 터질 때는 팀 3점이 40%까지 터졌었고, 이원석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좀 괜찮았던 구간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외곽이 안 터지면 수비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. 여기 포워드진이 좀 약하고 외곽 의존도가 높고 이원석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래도 좀 리바운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근본은 수비 안 되고 외곽을 엄청나게 던지는 팀이라는 거. 네, 아까 뭐 제가 뭐 소노하고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소노는 그래도 2점 게임, 미드레인지 게임을 좀 할 수 있는 팀인데 수원 삼성은 좀 덜하죠 상대적으로 그죠? 예, 3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 경기를 길게 쉬고 왔다는 거는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확실히 브레이크 직전에도 식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다. 이 구간의 경기당 실점은 81.2점으로 예, 경기당 실점도 역시나 뭐 수비가 잘 안 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줬습니다. KT에 한 번 만나가지고 원정과 73대 66으로 패배를 거뒀다. 이때 삼성이 왜 졌을까요? 삼성이 외곽을 8개 성공, 29.6%. 외곽을 많이 던지지도 못했습니다. 27개를 던졌고, KT는 뭐 공을 못 잡게 하는 디나이 디펜스나 외곽 수비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포스트 수비가 훨씬 좋은 팀이긴 한데 외곽 수비도 괜찮은 팀이거든요. 예. 근데 오늘 김선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근데 김선영 나오면 외곽 수비 약간 헐거워지죠. 예. 그렇다. 아이폰 캐시 충전이 안 되네요. 왜 안 되지? 뭐,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. 입금해 주셔도 되고. 아무튼 서울 삼성은 그렇고요. 예, K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KT 마지막 5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마지막 5경기에서 이제 김선영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김선영이 없기 때문에 이 팀이 이제 어떻게 스쿼드를 꾸렸냐. 공격을 해야 이길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까굴랑안이랑 윌리엄스를 썼단 말이야. 근데 이 두 양반이 들어가면 수비가 어떻게 돼요? 안 좋죠. 예, 헌팅 당하기 딱 좋은 건 카굴랑안이죠.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. 카굴랑안이 사이즈 대비 힘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헌팅 당하기 딱 좋고. 예, 윌리엄스 안 돼요. 예, KT가 아무리 포워드진이 좋고 하용기가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 양반 들어왔을 때 수비 잘 안 되거든요. 그런 점들. 최근 5경기를 보면은 실점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. 62, 85, 82, 64, 85. 패배한 경기들이 87점 한 경기들이 전부 패배를 했는데 KT가 87점을 이렇게 많이 하는 팀이 아니란 말이야. 이 이유가 뭡니까? 까우랑하는 윌리엄스를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. 그죠? 예,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지. 그래서 실제로 뭐 이 두 양반을 썼을 때 득점은 어땠냐? 최근 5경기를 보면 68, 83, 67, 65, 63, 60득점을 4경기를 했고요. 80득점을 한 경기를 했습니다. 이게 카굴랑안이 대폭발했던 경기를 제가 한 경기가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해진 거야, 그죠? 예, 김선영이 빠지다 보니까 카굴랑하는 윌리엄스를 써야 되는 이런 스쿼드가 어쩔 수 없는 상황. 그러다 보니까 수비도 조금 애매해지고 이런 게 지금 KT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수비가 조금 더 좋으려고 하면 힉스를 써야 되거든요, 그죠? 힉스를 쓰려고 하면은 공격이 안 되잖아. 드라이빙 원툴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선영이 와주는 게 좀 낫고. 근데 사실 김선영도 좀 왁구가 애매해요, 그죠? 김선영도 외곽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. 그러니까 KT는 나는 왜 용병이 너무 용병을 이상하게 뽑았어. 그죠? 예. 힉스 너무 애매하고 윌리엄스도 너무 애매해요. 예. 윌리엄스가 득점력이 고점이 터지는 게 KT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기는 한데 좀 애매하죠.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. 그래서 아무튼 위에 두 팀들을 보면은 브레이크 직전에 아주 좋았던 팀들인 거 반면에 이쪽 팀들은 지금 너무 좋지 않은 시점에 있다. 뭐 그 정도는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. 보내드리고요.
예, 근데 뭐 악병기하고 좀 분석하고 좀 비슷하게 일단 외곽 의존도가 높아야 되는 게 지금 삼성이란 말이죠. 근데 브레이크가 좀 길었다는 점, 예, 그런 점들은 아무래도 슛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. 일단 템포를 좀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부분은 뭐 긍정적이긴 하고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점들. 그리고 기본적인 왁구, 상성, 페인트 존, 예, 페인트 존에서 우위는 KT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. 지금 어제 오늘 남자농구 경기들이 언어가 조금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오버팀하고 언더팀들이 만났거든요. 그죠? 예. 고양 선우 오버팀이죠. SK는 약언더팀인데 최근 기준으로 오버팀이고 서울 삼성 대놓고 오버팀이죠. 수비 안 되고 3점 막 던지는 팀이고 KT는 극단적인 언더팀이고 조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. 네, 그래도 이 경기는 언더, SK 경기는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이 경기는 저는 KT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. KT 승. 슛감이 있을 수 있고 김선영이 나오면은 오늘 김선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. 예, 김선영 나오면은 확실히 KT가 좀 더 해볼 만한 경기 되지 않을까.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기는 형들 답이 그냥 빤히 보이는 경기거든요. 그죠? 예, 우리은행 지금 휴먼이 아닙니다. 그죠? 예, 그리고 하나은행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고점이 좀 뜨고 있는 팀들이고 이런 경기가 사고 나기 딱 좋은 경기기는 한데 우리은행이 첫 경기 두 경기를 보면 45득점 44득.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이 수비가 좋은 팀이고 득점력이 안 되는 팀이란 말이야. 근데 최근 세 경기를 보면 65점, 45점, 75점 조금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해요.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 팀의 공격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김단비입니다. 그죠? 김단비가 뿌려줘야 되는 팀이란 말이야. 예. 여기 뭐 스코어가 누가 있습니까? 그냥 받아먹게 하는 애들이지. 그죠? 받아먹기도 그나마 잘 못하는 친구들이에요. 그죠? 용병, 아커 용병들도 좀 망한 느낌 났고. 그나마 좀 이제 득점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게 강계리, 이명관, 이민지 이런 양반들이 이제 받아먹기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팀을 만나? 포스트가 좋은 팀을 만나거든요. 예, 하나은행은 원래 작년에 문제가 뭐야? 포스트야 뭐 좋아요. 더블 포스트, 트리플 포스트. 진한 양인형, 예, 더블포스트 아주 좋죠. 예, 나이가 먹긴 했지만 대포동 미사일 우리 김정은 누나. 그래서 쓰리포스트가 아주 좋은 팀이기 때문에 김단비하고 상성에서 좀 괜찮아. 근데 그동안은 우리은행을 아예 이기지를 못했죠. 예, 이기지를 못했어. 완전히 극단적으로 처발렸었단 말이에요. 그거는 외곽이나 가드 쪽에 좀 문제가 좀 심각했었던 부분들, 그죠? 예,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이즈마 사키 작년에는 수비 위주로 좀 썼던 용병인데 이 양반한테 공을 주고 볼 만질 시간을 늘려놓으니까 이 양반 효율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? 그죠? 예, 이 양반이 외곽에서 이렇게 해주면 하나은행은 약점이 없는 팀이 돼버리거든요, 거의. 그죠? 그런 점들. 우리은행이 작년 같으면 우리은행 개빡쳤습니다. 모두가 한번 나올 법하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핸디를 보고 있죠. 오즈들도. 우리은행이 홈이고 위성호가 한번 해줄 것이다. 근데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. 예, 우리은행이 지금 첫 경기 이후, 두 경기 이후로는 득점력도 좀 나아지고 경기력이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력은 너무 심각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죠? 예, 그리고 더더군다나 김단비가 지금 포스트에서 뭔가 돌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. 예, 지난 양인영, 김정은이 있으면은. 그리고 이런 거를 파해하려면 외곽이 터져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외곽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. 우리은행이. 우리은행이 오늘 개그치 외곽이 좀 뭐 민지라든지 뭐 아커 쪽에서 외곽이 좀 터지면서 스페이싱이 좀 넓어지면 모르겠는데 상성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예, 우리은행 나이도 먹고 있고 직전 경기 또 40분 때였고 지금 뭐 우리은행이 그 뭐지? 우리은행이 위성호 감독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? 훈련을 미친 듯이 시켜요. 예, 그래서 막 여자들의 체력을 극한까지 끌어내. 예, 그래서 김단비가 지금까지 뭐 잘 버티고 하고 있는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있고 지금 실제로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너무 무겁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 거. 언제 그랬냐는데 오늘 뭐 개그치 부활 이런 시나리오도 저는 뭐 살짝은 그려지긴 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은행 좀 경기를 비벼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은행을 좀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주작스러운 흐름 많이 나오고 예, 뒤집히는 흐름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고 이런 경기가 그런 흐름이 나오기 딱 좋은 경기라는 것도 뭐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반대는 못 보겠다. 예, 하나승의 언더. 예,
약간 꼬름하신 분들은 언더 가시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. 예. 기본적으로 하나은행도 뭐 수비 그런데 잘 되고 있고 예, 김단비 억제가 좀 될 만하고 그냥 약간의 쎄함은 있는데 반대는 못 보겠다. 하나은행 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경기들이 좀 많았는데 뭐 간단하게 좀 포인트만 좀 짚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오늘 좀 동배 경기들도 많고 고놈 경기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좀 뭐 가볼 만한 경기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녹화는 여기까지.